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네. 고양이, 네. 고양이 좀 같기도 한데요. 네. 고양이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길을 걷다가 보니까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가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거 보니까 나 혹시 간택당한 거냥? 간택이냥? 이제 이러면서 고양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뭔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는 간택당했으니까 빨리 고양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내가 건강검진도 받고 잘 키워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고양이는 그 간택을 했던 게 아니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은 먹이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은 먹이를 준다는 걸 학습을 한 거예요. 반드시 먹이를 먹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얼마 전에 낳은 자기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이 고양이를 발견한 그 사람이 고양이를 안았을 때 고양이가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거였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출퇴근길에 어느 날 고양이가 자기를 따라오는 걸 봤어요. 고양이가 보노가 아니라 고양이가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단 주먹을 이렇게 내밀어 봅니다. 아이 컨택도 하고요. 그때 고양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 고양이가 새끼가 있진 않을까? 아니면 엄마가 있는데 지금 배고파서 나한테 온 건 아닐까? 그래서 며칠 동안 두고 보기로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겁도 많이 났을 거예요. 나 저 고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쟤도 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내가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저 고양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모레 또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두고 보기로 해요. 왜냐면 이 고양이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양이를 쭉 두고 보면서 한 3일, 4일 이 고양이의 동선도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자 있는 게 맞고 고양이 무리들한테서 도태돼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물론 끌어안으니까 고양이가 저항을 해요. 하지만 나는 이 고양이의 삶을 72시간이라도 지켜봤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이제 아껴줄게.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중에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사례는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고양이는 말 못하는 짐승이고 말 못하는 짐승이 먹이를 줬을 때 따라오니까 나는 인간이고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 고양이를 싫다는데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폭력이죠. 네. 결국 그 고양이는 자기 어미도 잃게 되고, 새끼였죠. 자기 새끼들도 잃게 되고, 처음 가본 낯설은 환경에서 새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후자는요, 우선 발견하고, 관찰하고, 이때 이 관찰도 나 본위의 관찰이 아니라 상대 본위의 관찰을 하겠죠. 상대 본위의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고뇌하고요. 그 고양이가 사라지진 않을까? 굶어 죽진 않을까?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 우리 명리는요,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내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마치 풍지관처럼 풍지관이 아니죠. 네, 관찰하고요. 아무튼 관찰하고, 그리고 나서 슬며시 뭐가 문제가 될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지 고심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결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 동양의 오래된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서구식 사고방식이 때때로 도움을 크게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뭔가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고장이 났다. 그죠? 그럼 바로 고쳐야죠. 이거를 막 관찰하고 고뇌하고 이걸 고쳐도 될까?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다만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로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할 때조차도 그 이후에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됐었는데 차일피일 미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중히 아끼는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구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차일피일 미뤘더라? 그때 내가 너무 바빴지? 그럼 과연 뭐가 맞는 걸까? 경중을 따지고 그리고 결심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가 아니라 명리학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의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논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어찌 감히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논하겠습니까?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나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명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운 자들의 폭력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 동양적인 것들이 왠지 좀 의미심장하고 깊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선이든 명상이든 뭐 명리학이든 주역이든 그런 뭔가 권위가 있을 것 같은 것을 배우신 분들의 폭력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식이 더 많고 그리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인데 그것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내가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는 곧 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잔인한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배운 자들의 폭력입니다. 대단히 아둔한 행동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덕목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제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아마 이제 귀에서 이쯤 되면 피가 나실 것 같아요. 네. 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과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를 비단 이 동양학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게 상대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변화하는 순간 그것은 권력이 되고 우월감이 되며 그것은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안 고치는 게 낫죠. 네, 그럴 자격도 없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적인 것들에 심취하셔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런 잘못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늘 노심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생을 지도해 왔는데요.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뭐 마음속으로는 뭐 땡땡아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참 너를 존경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물론 그 아이가 나중에 장차 커서 사회생활도 하고 뭐 30대가 되면 그때 가서는 얘기를 해요. 그때 고등학생 때 보여준 너의 그 모습을 난 참 존경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편으로는 넌 나에게 스승이었다. 너무 감사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도, 그쵸. 어느 분은 저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죠.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다고요.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요.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개념을 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라는 거는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우월감을 느끼는데 나는 당신으로부터 배울 게 없어라는 뜻이에요. 정말 한심한 거예요. 네,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을 공부하는 저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무언가를 배우고, 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따라오는 걸 그냥 나를 좋아해서 따라오는구나 하고 착각해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상가족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미 잃은 새끼들 수없이 양산하는 거고요. 근데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은 결국에 그 고양이의 어미와 새끼들을 다 잃어버리게 한 건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현혹되는 분들은 더 괴로워요. 그때 당시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은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고, 뭔가 나보다 우월한 것 같으니까. 벌써 이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화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배운 자들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명리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다, 이러신 분일수록 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왜? 명리라는 거는요, 결국에 자연의 이치고요.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사람들 말로 해서야 인과응보죠. 인과응보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또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운 자들의 폭력, 가진 자들의 폭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게 내가 오롯이 부담해야 될 대단히 무거운 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거든요. 비단 무서워서 그러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겸손하게, 늘 노심초사하고, 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뭔가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조차도 내가 이 사람한테 대체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이 생각만 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저도 죽을 때까지 명심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는 죽을 때까지 늘 노심초사하고 늘 나보다 뛰어난 자가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간요. 눈 감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부하고 더욱 진심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게 맞는 방향성이겠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내가 오늘은 또 겸손하지 않았는지, 내일은 내가 더 많이 알고 배웠다는 이유로, 내가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우월감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요 근래에 저 정말 무지성으로 막 영상 올리잖아요. 근데 그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요, 진짜 오늘 이렇게 올리면 조회수 잘 안 나오겠다 싶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좀 무서워요. 그 구독자분들 너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같이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